행정개혁 시민연합의 정남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가운데로 딱 앉으십시오. 네. 근데 가운데로 앉으시라 해도 대부분이 가운데로 안 앉으시더라고요. 우리 여성 아나운서 쪽으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대표님 요새 근황은 좀 어떠세요? 방금 소개 말씀이 있으셨는데 네. 제가 행정개혁 시민연합의 공동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네. 또 기회가 주어지면은 우리 대학생들이라든지 또 기업하시는 분들 또 공무원들 대상으로 특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세월호 우리 사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이 사고 관련해 가지고 뭐 해피아나 관피아 등 예. 전직 공무원들의 전관예우가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국민적 그렇죠. 지탄을 받고 있어서 그렇죠.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직 공무원들, 퇴임 공무원들 제가 자주 만나는데 예. 뭐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관변단체라든지 또 산하기관들, 사회사 등 그런 전관예우에 기꺼리지 않고 네. 올곧게 사는 우리 퇴직 공직자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걸 좀 알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모델이 우리 정남준 차관이 많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단체 참여하시는 학자분들하고 네. 또 관련 단체 또 전직 공무원들 중에서 우리 국내에서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예. 이제는 우리 한국의 발전 경험이라든지 또 행정개혁 사례를 개발도상국에 한번 전수하는 일에 참여를 해보자 해서 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가 공적개발 원조라 하죠. 네, 어디에서 예, 거기 예. 좀 참여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정말 단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요즘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늑장을 대응을 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많았던 겁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사건 사고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우리 전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현장에서 리더, 그리고 선장의 어떤 판단, 네. 네. 또 여러 가지 초동 대처가 좋았다면은 예. 한 자릿수 정도로 예. 우리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아예 안 줄 수도 있겠죠. 예, 또 그랬다면 더 좋을 거고요. 예. 근데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게 이제 이번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여러 가지 드러나겠지만은 뭐 총체적인 어떤 쏠림 현상들, 또 부실들, 네. 또 유착 관계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 털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처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규정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너무 많은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까 말했던 공무원들 그 연계 관계도 예. 있지만 그게 작동이 안 되도록 독과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느냐. 예, 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사고 원인이 시스템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가지고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보는 네.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네. 있고요. 예. 근데 시스템, 뭐 매뉴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나오지만은 예. 저는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정을 하겠지만은 예. 방금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발 저도 공직자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 유착 관계, 예. 특히 정관에 의한 잘못된 비리들 이게 그 행정뿐만 아니라 네. 실제 법적에도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기업에서 우리 중소기업 관계도 문제가 많았고요. 그런 잘못된 고리들을 끊어간다면은 우리가 보다 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국가로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교수님 의견은 저도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예. 네. 지금 유착 관계의 이야기의 초점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를 한다. 그렇죠. 지금 이야기거든요. 예. 네. 사실 유착 관계를 떠나서 그들만의 리그가 된다면 유착은 이미 신조어까지 그냥 생겼죠. 완전히 예. 네. 깐깐하게 돼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문제들이 결국은 이렇게 큰 문제를 양산을 했던 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그 문제를 깨뜨리려면 과연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뭐 국가 안전처를 만든다고 해서 깨질 네.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문제는. 그럼 그거 어떻게 깰 수 있는 거냐? 이게 핵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부처나 조직의 개편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 수반으로서 하나의 선택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안전 불감증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 어떤 종사하는 사람들의 직업 윤리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우리 국민 개개인이 우리가 비단 해상사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네. 또 인위적인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예.
예. 그래서 안전 교육을 저는 초등학교부터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그건 뭐, 듭니다. 예. 근데 복지부동이란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심한 소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낙지부동 그래도 납작 엎드려서. 낙지처럼 많이 네. 잡혀가지고. 근데 저도 공무원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네. 나온 지 이제 5년 3개월 됐거든요. 예. 밖에 나가서 더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예. 질타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 공무원들이나 일반 민간에서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엔가 어디 우리 공직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자들이 잘했다고 칭찬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맞는 이파를 말입니다. 먹기 예. 수밖에 없다.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예, 없고 예. 더구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국민들의 눈높이 또 기대 수준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공직을 선택한 이상 거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책임에 관련된 문제가 참 공무원사에 심각하잖아요. 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세상은 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민간에 와보면 확실히 현장 책임자한테 모든 책임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때문에 현장 책임자는 정말 모든 힘을 젖먹던 이까지 다 내서 예.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예. 근데 과연 공무원들이 그러느냐? 이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부서 이기주의입니다. 예. 일단 피해 나갈 구멍이 있으면 피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책임을 덜 지니까. 예. 이게 두 번째 문제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전 국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예. 뭐 동의를 하고요. 예. 문제는 이제 부처 이기주의라는 것도 뭐 장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책임지는 문제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말 잘못된 건 엄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 처벌 규정이 공무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형사처벌 규정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좀 느슨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문제에 있어서도 방금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재난 시에는 그 사고를 당한 선박의 선장의 역할, 네. 또 선박직 선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1차 출동했던 회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사람들의 판단 능력을 어떻게 늘려주고 평상시 몸에 왜 해주냐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그걸 그래서 우리가 큰 기관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 한 사람한테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우리가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출세하고 사회적으로 권력을 갖고 돈을 버는 데는 양지를 찾아다닌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어쩌다 한번 사고 나는 그거에 아무리 만들어 놔봐야 작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가려가겠죠. 거기 있어봐야 출세를 못 하는데. 바로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그런 부분들까지 손을 보지 않으면 우리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 힘들다. 다들 정치권에 손대고 거기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 거기가 있다. 될 것 같습니까? 오늘따라서 아주 말씀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이제 원래 정차관님 오시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려 나온 게 아니고 우리 나 교수님. 특히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행정 개혁할 때 네, 속 그런 시원히.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지는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가지고.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말씀하셨고요.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공동체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위 기업들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위들도 상당히 많고 비난 받아 있죠. 사회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깨어난다면은 그런 기업들은 퇴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정해진 기업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영농조합 형태인데 네. 그것도 굉장히 탈법이거든요. 아. 근데 숨겨진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드러내면서 정말 바로 잡아가야 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또 나오는데. 예. 네, 비정상의 정상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관련된 네. 뭐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나오는데 과거에 그리고 그 기업의 모체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거기에 그렇죠. 관련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져 가지고 다시 나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야 이런 구석이 있었구나 생각도 들고 저도 뭐 공직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좀 참담한 생각도 들고 참 애들 보기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우리 나 교수님 또 우리 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쳐가면서 또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왜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시스템을 좀 교육 좀 시켜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책임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이런 문화들을 좀 해외에다 수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실제로 그런 활동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 우리 한국의 지금 우리 발전 경험이라든지 뭐 행정 개혁 사례를 제가 이제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세계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전제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뭐 세계 한 10위권, 11위권에 걸맞게 또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게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자정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이제 수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다른 나라를 가보면은 이 최근에도 우리 동남아시아 국가에 한 2주 정도 머물다 왔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또 우리 공직자들이 또 우리 공직이 앞서가는 분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력을 도출해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보다 좀 더 못한 나라에 좀 주목시켜 주면서 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도 가보면은 정말로 저희가 미국 연방정부 2년 동안 파견나서 같이 일도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저 부처 이기주도 있고 부서 간에 핑퐁 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 그렇겠죠. 사는 데는 다 똑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좋은 것으로 뽑아내고 나쁜 것을 버리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처관님이 진짜 우리 이 공직자 모델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이 공직자들이 정관예우를 안 받고 나왔을 때 네. 그분들은 솔직히 말해 정관예우를 안 받는다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본인 나름 정관예우로 가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모아서 말씀대로 글로벌로 우리 기업들이 나가는데 예, 뭐 예를 들면 컨설팅을 한다든지 또는 대학에 가가지고 대학의 총장이 아니고 대학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을 정부가 네. 적극적으로 밀어줬으면 정강원에도 안 가면서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와, 좋은 아닙니다. 말씀 진짜. 대단하시네요. 예. 그것보다는 그래서 국내에서 우리 활동해보다는 이제 밖으로 우리 젊은이들도 밖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 생각을 하는데 밖으로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어느 프로젝트에 제가 연구원으로 참여해가지고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시민단체를 재작년부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금년 2월부터 제가 공동대표 됐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하고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특히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또 예를 들면 관련 단체가 합하면은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네. 있고 정말 우리 여러 각도에서 우리의 경험 예를 들면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걸러내면서 또 잘된 건 잘된 것대로 네. 개발도상국가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나름대로는 굉장히 파격적이시네요. 뭐 거의 뭐 공무원 지금 이제 그만두고 나서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5년 넘게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고 네. 야, 그건 정말 놀랍습니다. 집에서는 좋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정차관님처럼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예. 집에서는 좋은 소리 못 듣는데 왜 그렇습니까? 돈을 안 벌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분. 우리 교수님은 돈을 그렇게 아니, 그 많이 제일 벌어요. 좋은 거 있잖아요, 연금. 연금이요. 그러니까 연금만 주고 플러스 약간만 해서 사회생활 하라 그죠. 그게 바로 국가가 고위 공직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금 제가 5년 3개월 동안 계속 받고 있어서 미안한 감정도 있습니다. 다른 데 취직하면 연금이 줄어들고 반만 받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연금만 받고 있는 사람이 또 미안한 감정도 갖고 살아간다. 그거는 꼭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고 또 조국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건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또 정관 예우를 받지 않고 직접 개척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사실 아까 유창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법조나 또 행정이나 심지어는 대기업까지도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크는 기업들도 뭐 매출액 한 2, 3천억 하는 기업들도 협력회사 가보면요. 전부 자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유착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뿌리치고 지금 홀로 어떻게 생각하면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계시는 예. 것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선구자적이죠. 예. 아니 제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예. 무료 상담도 많이 해드리는데 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답답한 측면도 있고 예, 예. 또 우리 그 하시는 분들도 예. 공직자 출신 저를 찾아오는 이유가 예. 네. 그 현재 있는 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좀 더 쉽게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확한 제 나름대로 판단하에서 예. 제가 도와줄 수는 도와드리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투명 사회고 지금 공정한 사회인데 부탁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단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알려드리거나 상담해 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차관님은 SNS를 통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브랜드 영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도 많이 연구해 가지고 전파하시고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시죠? 뭐 연구라기보다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점을 그냥 제가 개인적인 소회를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지방행정 분야, 지방재정 분야도 제가 총괄했기 때문에 지방도 제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방금 그 히든 챔피언 이야기를 하셨듯이 조그만 강소기업들, 아니면 작은 기업들이 이제는 로컬 브랜드, 소위 지역 브랜드로 만들더라도 SNS 통해서 얼마든지 전국 브랜드가 될 수 있고 네. 세계 브랜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요새 경기가 불황이고 민생 경제가 실종됐다 그러고 또 대기업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 상권도 많이 무너지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독특한 브랜드들이 네. 다른 데 여행을 개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SNS상에 네. 소위 입소문이 저는 어떤 광고 매체 효과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합니다. 예. 제가 이제 경영 박사니까 예. 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일반적으로 예.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 바이러스의 의미의 바이러스 마구마구 퍼진다는 예. 의미입니다. 예. 입소문과 똑같은 말인데 예. 바이럴 마케팅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과거에는 국내만 대상으로 이제 바이럴 마케팅을 그렇군요.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벌써 SNS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글로벌 마케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글로벌하게 강하게 만들겠다. 이게 맞는 방법입니다. 예. 솔직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전 세계 민박을 공유하는 업체입니다. 예. 이 공유 경제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예. 업체인데요. 매출액 1조 5천억입니다. 예. 이제 뭐 창업한 지가 한 4년,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마켓을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한나절 내에 갈 수 있는 나라, 인구가 얼마나 있느냐, 한나절 그렇죠. 내에 갈 수 있는 예. 반경의 인구가 얼마냐, 35억 명이랍니다. 예. 그러면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 3분의 1 조금 넘잖아요. 그럼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부터 먼저 해라.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앞서가시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앞서보다도 이제 사회 변화 트렌드를 네. 제가 아무래도 좀 챙기고 있고 또 아까 특강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우리 지역 경제 문제 연결시키고 또 사회 변화 트렌드 스마트 시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 분야이긴 합니다. 관심 분야를 하고 그래서 저도 걱정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창업배가 실패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추어탕집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추어탕집 간판을 보면은 남원 추어탕 아니면 원주 추어탕이거든요. 추어탕 가까이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추어탕의 맛의 차이가 있는 건지 네. 좀 미꾸라지에다가 시래기 넣고 된장 풀고 네. 양념 넣어서 잘 끓이면 되는데 예. 제가 지역에 가서 얘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왜 지역 고유 명칭, 좋은 명칭이 있으면 그 명칭을 붙여가지고 새롭게 좀 브랜드를 안 만드시나. 그렇죠. 해장국도 양평 해장국하고 콩나물국밥집 전주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양평 해장국도 그 브랜드가 양평 하나가 아니고 18개인가로 나눠질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독창적인 어떤 지역 브랜드를 만드는 게 지역 네. 경제를 살리는 거고 그런 데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역할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IT 시대로 나가면서 IT를 접목시켜주는 것은 재래시장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네, 젊은이들이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지역 그렇죠. 상인들. 네. 그런 면에서 뭔가 공동체적인 효과 그런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요. 네. 독일이 제조업으로 막 융성을 할 때 예. 주변에 있는 국가들,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심지어 스페인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막 제조업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마치 우리가
중국 제조업이 융성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을 때. 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존했나 하면 명품화를 시켰습니다. 예. 향수를 명품화시키고 구두를 명품화하고 청바지를 명품화하고 뭐 와이셔츠를 명품화하고 그러면서 프랑스고 독일이고 영국이 다 살아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일은 제조만 해라. 우리는 명품을 만들어서 팔겠다. 제조하는 비용보다가 사실 명품 만드는 비용 부가가치가 몇 배가 뛰어나거든요. 최소 뭐 두세너 배 뛰어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지역의 브랜드를 명품화하자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 명품은 전국에서 사 먹을 거고 좀 더 나아가면 전 세계가 사 먹을 건데 그 지역 브랜드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제가 많이 오버했나요? 소원이 좀 우리 있어요. 네. 토종 브랜드, 지역 브랜드를 저는 전국 브랜드, 바로 세계 브랜드로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또 방금 이제 독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스마트 시대, 우리 네. 대한민국의 장점이 뭘까 그걸 생각할 때 결국 IT 접목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예, 제가 맞습니다. 학교 다닐 때 예. 우리 카메라가 굉장히 좀 탐나고 비싸서 못 사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특히 독일제 카메라, 예. 일본제 카메라 네. 좋다고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광학 분야에서 아까 히든 챔피언 휴비츠라는 회사도 있던데 그걸 뛰어넘었거든요. 예. 결국 광학 기술과 IT 기술의 접목. 네. 저는 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창조 경제에서 굉장히 저는 창조 경제가 지금 그렇게 뭐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참 찾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의 어떤 축적, 공유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좀 플러스 중요해요. 알파. 예. 네. 그러니까 예, 예, 제일 예. 당혹스러운 게 저도 이제 공직생활 20년 하고 물러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저희들 초창기 때 선배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 젊은 사람이 왔으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좀 새롭게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뭘 알았을까? 결국 경험이 쌓이고 알아야지 창조되는 거다. 맞습니다. 근데 영어로 우리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네. 우리는 혁신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중국 애들은 예. 창조 개념이 포함된 창신으로 번역을 합니다. 창신이라고 많이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번역을 하는데 예. 그래서 창조와 혁신이 예. 다른 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인류 역사가 예. 결국 조그만 아이디어가 예. 덧붙여주면서 창조와 혁신의 역사였거든요. 예, 예. 앞으로 우리 역사가 세월호 같은 사건이 있어도 예. 저는 창조와 혁신의 역사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는 말씀. 제가 어떡하죠? 네. 아이고, 지금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말문이 막 트이셨는데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예. 이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너무 아쉽네요. 거의 아닙니다. 30분이 후딱 갔습니다. 뭐 오늘이 어버이날이라 하지만은 예.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좀 가라앉아 있고 예. 네. 이번에도 저는 우리 집단적인 어떤 쏠림 현상들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예, 예. 이제 사고 원인이 규명되고 예. 털어낼 걸 털어내고 예, 예. 또 우리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또 나아가는 힘을 합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이고. 하여튼 마지막 말씀까지 아주 멋있게 해주시고. 정치의 큰 역할을 해주기도 아닙니다. 네. 제가 시민으로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